예, 안녕하세요. 몰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오세요. 뭘 어서 와? 아유, 예, 이게, 요새는 만평거래가 많죠. 그래서 또 만평거래를 잡았습니다. 요새 또 2016년, 15년도에 가맹사업 분쟁이 어마어마했는데, 또 물론 그 이전에 편의점 분쟁도 있었지만, 또 3차 물결. 새로운 물결이 밀려온. 새로운 파도. 파도. 이 가맹사업에. 뭐, 여기서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다가, 최근에 SPC 사태. 사실, 요번에 참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죠, 노동자의. 그 이전에 이미 SPC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지만, 일반 국민들, 그죠? 가맹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일반 국민들 거의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뭐, 최근에 그래서 다시 이제 화두에 오른 던킨도너츠 같은 거. 그러니까 가맹점주의 어떤 수익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과한 본사에 납품 물건 단가,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됐는데, 이게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지가 않은 상태이긴 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가맹사업법이, 우리 국민들, 여론의 가심 대상에서 좀 뒤로 물렸거든. 요새 정치적 리스가 워낙 세잖아. 아니, 그리고 요번에 뭐 국정감사 때문에 사실 가맹사업 그 법이 좀 이렇게 화제가 된 거지. 그리고 SPC가 화제가 된 거지. 일반 소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있고, 그래 국정감사까지 끌어올렸지만 사실은 이번 뭐 SPC에서 너무 많은 사건들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한꺼번에 여론이 집중된 거지. 사실 이 사건 직전까지만 해도 뭐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분들이 다뤄주고는 있었지만 언론이 특별히 이렇게 많이 또 써주진 않았고, 그거 현실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많이 써주던데? 당연하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 왜 그러냐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이 지경까지 와야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잖아. 계속 뭔가 문제가 다수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언론이 관심 안 가지면 여론이 관심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야. 그 다음에 여론이 관심을 안 가지면 흔히 말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신 분들도 관심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거는 인지상정이니까 다들 아시잖아. 돈 되고 관심이 대상이 돼야 뭔가 다뤄줄 수 있다는 걸. 그죠? 그래서 그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주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았다, 더 나쁘게 말하면 기분이 더러웠다 까지 가는 거고,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건 SPC가 남양유업의 기업의 몰락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없어진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사세가 꺾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왜 반면 교사하지 못했는가. 이분들이 그 정도 기업을 읽었으면 항상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 너희들이 가맹점을 할 땐 나는 수천억짜리 기업을 읽은 똑똑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능력자야. 그런데 왜 이 사태를 방치하셨습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그게 능력입니까? 그건 무능력입니다. 채수가 좋은 줄도 모르고 금방지게 어디서 내 개인 방송에서는 쌍욕 나왔어. 하여튼간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 정도 권력과 부를 가지신 분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누가? 국가와 어떻게 보면 또 시민단체의 역할도 조금 미비했다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통제되지 않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썩습니다. 그걸 이제 SPC가 좀 보여준 거고. 쇠락한다는 거지, 쇠락. 좀 멋있는 말로 쇠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쇠락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걱정돼? 누가 걱정되겠어? 우린 가맹점주가 걱정돼. 그러니까. 본사가 쇠락하는 거 나 좋아. 그 사람이 나 먹여 살린 것도 아니고. 부자들이 망하든 말든 난 관심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 동료 점주분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죠? 당장 죽어나가는 건 가맹점주일 것이다. 이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뭔지 알죠? 본사가 가맹점주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거야. 우리 건드면 누가 죽을게? 야,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누적이 돼서 어쨌든 SPC 사태도 이렇게 좀 터진 건데, 요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 개인적인 바람은 SPC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져서 가맹점주와 같이 상생도 잘하고 기업의 도덕성도 좀 높이고 요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만 기업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역사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건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남양유업이나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뭐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그 쇠퇴하거나 몰락하는 경우는 실제 봤잖아요. 쉽지 않아서 걱정인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제와 통제가 없었다는 것. 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점주 단체가 활성화돼 있었다면 어떤 통제와 견제의 수단이 됐을 텐데, 흔히 말하는 연못 속의 메기와 같은 존재가 됐을 텐데, 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본주의적인 논리, 기업 건들지 마라, 니들 먹여 살리는 거 다 기업 아니었더냐, 이게 무슨 선진국이라며. 근데 맨날 말하는 거는 무슨 어디 동남아시아 후진국 같은 말만 해 맨날. 그래서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막 거대 밥솥 회사가 있잖아요, 유명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첫째 아들한테는 창업주가 회사를 물려주시고, 둘째 아들한테는 1,000억 현금으로 드렸대. 근데 가맹점주한테 뭘 줬느냐? 폐점을 선사하셨어요. 아니면 인근에 직영점 출점. 와, 완벽한 선물을 주셨어. 꺼져. 와, 나 환장이야. 이게 나 요번에 국감 보면서 그 있잖아, 왜 센수와 그 동행명령까지 내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거부했어. 그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분은 무슨 저기 무지성 같아, 무지성. 똥배짱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건 흔히 요즘 유행하잖아, 무지성. 아니,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셨다며 이분이. 근데 왜 지성이 없지? 이과라서 그런가? 이게 문과적 감성이 없을 때 벌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이분이 다 보여줬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야. 철학의 부재를 넘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이분의 내구조에. 그래서 이거 진짜 무대뽀라고 그러죠, 무대뽀. 너무 무대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사를 다 전체 감행 해지시키고, 최근에 뭐가 일어났다고? 그 뭐 학습지 그 책자를 파는데도 막 1위부터 뭐 매드까지 싸그리다도, 아니 국감이 벌어지는 와중에 그렇게 계약 해지가 벌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무서울 게 없어.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1대1 계약인데 내가 쌍방 간에 마음이 안 맞아서 계약 해지한다는데 왜 니들이 간섭이야, 뭐 이거거든. 거의 이거구나. 근데 국감에서도 사실 공정위의 역할론도 사실 좀 대두가 됐잖아요. 공정위가 참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건 공정위의 업무 태만도 컸죠? 예. 업무 태만이 무척 컸습니다. 업무 태만이라고 말하면 또 거기 계신 늙은분들이 되게 억울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브랜드가 수만 개인데 맨날 나왔잖아, 언론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십 명 수준에 불과하다. 아니,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누가? 아니, 그럼 본인이 힘들면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얘기하라고. 사람도 더 뽑아달라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박근혜 시절에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그 대담을 나눌 때도 그 얘기 했어요. 똑같은 얘기 나왔어, 그 당시에도. 아니,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브랜드가 너무 많으니 지금 업무 과다다,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도적대가 넘쳐나는데 경찰 부족하다고 헛소리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경찰을 더 뽑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해결점 뭘까요, 이거? 당연히 사람을 더 뽑든가, 아니면 업무 분장을 해야죠. 뭐 지자체로 이관을 하든, 더 많은 업무를, 현재 좀 이관을 했잖아. 근데 더 많은 업무를 관련 기관에 다 분배를 해줘야 돼. 그런데 이거를 안 한다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뭐 그분들의 권력에 대한 상실감? 아니면 그렇게 하면 좋잖아. 왜냐면 봐봐요. 공정위에서 공무원을 더 뽑으면 취업률이 올라갈 거고, 또 지자체에 이관을 많이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될 거고. 당연하지요. 더 좋은 점이 많은데. 사실 그렇죠. 이걸 우리 그 신사고 사장님의 수학적 관점, 센수학 사장님 우리 오너분의 수학적 관점으로 보면, 아니 이득이 더 많어. 문제점보다. 그럼 뭘 해야 돼? 이득을 선택해야지. 이건 이상해 도대체 돌아가는 게. 하여튼 공정거래위원장님들이 이 선출직의 한계다. 그래서 이건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건 공정위 업무 테마는 분명히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누잖아요. 사실 이 얘기가 똑같이 또 나왔던 거죠. 뭐냐면은, 아니 결국은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 점주 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법으로 명문화 시켜주면 돼. 그러니까 점주가 단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협상권을 명시를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필수 품목도 협상할 수 있다. 뭐 로열티도 협상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비도 협상할 수 있다. 아니 그럼 대부분 거기서 걸러질 거 아니야, 문제들이. 너희들끼리 협의를 해서 단일화된 채널을 통해서 본사와 협상을 통해서 딱 결과를 내놓으면
어쨌든 간에 합의 민주주의의 근본 철학인 합의에 의해서 됐으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참 뭐 개별 단체 회원들이 약간 불만이 있어도 감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부분이 다 무시되니까 어디로 가? 맨날 그거 들고 가는 거야, 공정위로. 그럼 공정위는 사람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입법화를 많이 하죠. 시민단체분들, 우리와 같은 정가협들, 전수협들이 활동을 하고 정치인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속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 법이 개정되고 있어.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럼 이 법을 얼마만큼 개정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구멍이 엄청 많대요.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반듯한 모습에 사람으로 보이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저게 미세먼지 수준이나 바이러스 수준에서 보면 저분의 땅구멍이 개선문 수준이라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법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법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 어떻게? 사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정말 흔히 말해서 자율이란 말 되게 쉽게 하잖아. 그게 뭐냐면 자율로서 할 수 있도록 그 털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자율로 규제가 되고 자율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털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주둥이만 가지고 자율 규제, 자율 협상은 진짜 주둥이지, 그건 아니야. 협상의 장을 만들어 주라니까, 법으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걸 인정해 주겠다, 국가적으로. 그러면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거 뻔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본에 의한 논리, 그죠? 오로지 자본에 의한 논리. 기업이 망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어폐가 있는 거고. 기업이 성장을 못하면 어떻게? 노이들도 못 살고 노동자도 못 살고 그러면 어떻게? 경제가 망한다는 이런 아리송하고 음모론적 논리에 우리가 더 이상 놀아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만평은 여기까지 하시죠. 인사하세요, 빨리. 나 하기 싫은데? 나 계속 하고 싶은데? 그만해.